뭐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한심한 나라에 가야 합니까? 핸드폰이나 만들 줄 알지 뭘 안다고요? 우리 미국에는 상대도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군사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 완전히 뒤흔들렸다는 소식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인데요. MBC 뉴스에서는 만약 한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미국도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스 베네트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소속 고위 전략 분석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서구 중심의 안보 체제에서 미국이 항상 선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늘 제 주변에서 뒤처진 존재로만 여겨왔지요. 그 당시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소국, 과거 미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또 다른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딘지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의 군사력이나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전 갑자기 미국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루스, 긴급 호출이야. 지금 당장 국방부로 와주게.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국방부에 도착하자 회의실은 이미 수많은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평소라면 여유로운 미소로 인사를 나눴을 고위 관료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브루스, 자네가 와서 다행이네. 이 자료를 한번 봐주게. 제 동료 팔머가 건넨 두꺼운 파일을 받아들자마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한국이라고? 핸드폰이랑 냉장고는 잘 만들겠지? 그런데 한국이 무슨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모형 탱크를 말하는 건가? 고작해야. 우리 미국이나 다른 서구 기술의 단순 모방 수준이겠지? 라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팔머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며 스크린에 놀라운 숫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봐.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이 지난해 우리 미국을 앞질렀어. 그 차이는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할 때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등장하는데 그 성능과 가격 경쟁력 덕분에 유럽 각국이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류일 거야.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비교할 만한 기술력을 갖췄겠어? 게다가 그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군인도 부족한 나라 아닌가? 라며 의심을 품었지요. 미국은 수백 년의 군사 전통을 지닌 강대국인데 지금 대통령도 없이 시위나 하고 있는 나라가 무슨 무기를 만들어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내의 공기가 무겁게 흘렀고 그때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동안 세계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며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 공격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했지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작은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해보게. 라고 팔머가 제게 한국행 항공권을 건네며 말하자 저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문득 의문이 가득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한 것인지, 또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은 왜 이러한 변화를 간파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한류 드라마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에 불과해 보였으나 미국 국방부의 정보망을 총동원한 결과 지난 10여 년간 한국은 방위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고 자체 기술로 개발한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자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분석가로서 감정이나 자존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평가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이 실제로 우리 미국을 능가하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어떤 전략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긴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의 국가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로봇이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된 듯한 그 환경에 저는 한층 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브루스 베네트 씨, 여기 있습니다. 라며 김현식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매우 유창하여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였지요. 환영합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내 차량은 현대의 최신형 수소전기 자율주행차였으며 운전석이 비어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하늘을 찌르고 도로 위 차량들은 거의 소음 없이 전기차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던 겁니까?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에 김현식 대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한국은 과거의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심에 들어서자 모든 신호등과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있었으며 거리 곳곳에는 로봇 청소차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는데 건물 외관은 평범해 보였으나 내부는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한 보안 검사가 순식간에 끝났고 홀로그램 안내 로봇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현식 대령은 터치 한 번으로 벽면 전체를 스크린으로 전환하며 3D 홀로그램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재 한국이 세계 5위의 방산 수출국임을 비롯해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KF-21 전투기는 미국의 최신 전투기보다 앞서 있다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워하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특히 군사용 AI 드론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충격적이었고 이 모든 기술들이 한국의 독자 개발임이 강조되었지요. 하지만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곧바로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현식 대령은 내일은 우리 군사훈련장을 직접 방문해 주실 겁니다. 기술뿐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실전 능력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식 대령은 저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군사기지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 속에서도 첨단 기술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되었고 기지 입구에서는 철저한 보안 검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정보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야 할 정도로 이곳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경내에 들어서자 KF-21 전투기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 위용은 단연 미래 전쟁의 핵심 무기로서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방어 위주의 전략을 펼쳤던 한국이지만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이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김현식 대령은 태블릿을 건네며 화면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들을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KF-21 전투기, 현무포, 장거리 탄도 미사일, 차세대 잠수함, 첨단 드론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핵심 기술들이 이제는 국산화되어 미국이나 타국의 지원 없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 미사일 시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현식 대령은 한국이 현재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드레드노트급과 견줄 만한 성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핵 보유국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핵무기는 아니며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데이터와 눈앞에 펼쳐진 무기 체계들이 기존의 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던 것입니다. 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우리 미국은 왜 이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현식 대령은 그러한 제 의구심을 느꼈는지 의기양양하게 다음 시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첨단 방공 시스템 통제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며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공중 위협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탐지센터 역시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 미국이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미래 전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과거 미국이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군사 체계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안보 전략을 체감했습니다. 김현식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현재 한국군의 실제 전력은 나토 기준으로 볼 때 미국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비록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지만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이후 김현식 대령은 미국 국방부 내 동아시아 전략 담당 부차관인 조안 밀퍼드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군사기술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안 밀퍼드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솔직히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전하며 미국이 한국의 AI 기반 전투 시스템과 드론 기술을 이미 도입 중이라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군사기술 파트너로 인식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작전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덧붙여지자 저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안 밀퍼드는 추가로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잠수함, 탐지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없다면 우리의 전략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는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김영덕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국방연구원 건물에서 만난 김 박사는 40대 후반의 후덕한 남성으로 오늘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원 전략 분석실에서 그는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세계 4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6위에 머물러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2020년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 시장에서 2023년에는 미국보다 2배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주목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2 전차 등 다양한 무기들을 소개하며 이들 무기가 미국의 기존 무기를 대체하고 있으며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나토 동맹국에 납품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능은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약 30% 저렴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의존해온 전통적인 대형업체 중심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방산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왔고 GDP의 1% 이상을 해당 산업에 투자해왔다며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며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이 진열된 매장을 지나며 한국이 단순히 문화 강국을 넘어 기술과 산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식 대령은 저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안내하며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미래 전쟁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소 지하 벙커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었고 버튼을 누르자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수천 대의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군집을 이루며 비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군도 드론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기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태였으니까요. 이어 완전 자율형 전투 로봇이 등장하자 저는 이 정도면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날 위험은 없습니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현식 대령은 웃으며 걱정할 필요 없다. 모든 시스템에는 3중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있으며 윤리적 AI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후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해킹이 불가능한 군사통신망으로 미국이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모든 지휘 통제 체계를 양자암호로 보호하여 북한은 물론 어떠한 국가도 침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군사력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구, 궤도상의 모든 물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물론 우주 쓰레기까지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미래 전력을 면밀히 관찰한 저는 미국이 여전히 전통적인 재래식 전력에만 의존하고 있던 반면 한국은 미래 전쟁에 대비한 혁신적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현식 대령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왜 이런 첨단 기술들을 우리에게 공개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진지하게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원합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에게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소를 견학하던 중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상자형의 로봇이 복도를 누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순간 멈칫하며 이런 로봇이 어째서 여기서 나타난 거지? 혹시 테러범이 폭탄이라도 숨겨놓은 건 아닌가? 라고 당황했습니다. 김현식 대령은 웃으면서 제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배달 서빙 로봇이에요. 혼자 연구소까지 배달을 온 것입니다. 보안이 철저하니 폭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커피 좀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얼음이 든 커피가 들어있었고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첨단 로봇 기술이 일상 속에서도 이미 현실화되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저녁 식사를 위해 강남으로 향하면서 저는 또 다른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식 대령께서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직접 보시게 해드리겠습니다라며 저를 번화한 거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강남의 한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놓았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최신 K-팝 스타들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고 거리마다 첨단 스마트 기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기기들은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AR 기술을 활용해 좋아하는 아이돌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특별한 모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이런 미래 기술을 이용해 팬심을 자극하는 게 가능하다고 라는 감탄과 함께 한편으로는 혹시 이 기기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잠시 품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현대식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각 테이블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메뉴를 터치하면 AI가 각 요리의 조리 과정과 원산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듯 했지요. 제가 주문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 도착할 때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모방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여기가 바로 그 드라마 촬영지야 라는 놀라움이 묻어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우연히 스마트폰 매장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은 마치 전자제품 박람회를 방불케 했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강남의 밤거리는 단순히 쇼핑과 맛집 탐방의 장소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아있는 미래 도시임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강남 거리를 거닐며 마주한 이 모든 놀라움은 과거에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이 나라가 문화, 기술, 그리고 산업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확신케 해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김현식 대령은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선물이 생각나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혹시 아까 봤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지만 정교한 K9 자주포의 모형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선물이라니 저는 한 방 먹은 기분이라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미래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의 태도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 대통령도 없고 군사력도 미비한 나라라고 여겼던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안전한 로봇 서비스가 일상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팔머가 반가워하며 브루스, 컨디션은 괜찮은가? 자네 보고서들을 모두 검토했어. 오늘 오후 3시 긴급회의에서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과거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보여주던 오만함은 부끄러움으로 변해 있었고 회의실 내부는 최신 기술과 미래 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으며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미국을 앞선다. 더 이상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칠 점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라는 제 발표가 끝난 후 국방장관은 내일 아침 한국과의 전면적 군사 협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포괄적인 군사 협력 강화를 단행하였고 현지 언론은 이를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임을 절감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K9 자주포의 작은 모형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의 미국이 자만하며 머무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미래를 준비해온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방문을 통해 겸손한 자세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 겸손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기술과 혁신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